이번에는 리스본 백수왕님께서 동부건설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는 10,000원이고 비중을 10% 담으셨습니다. 대응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동부건설이 오늘 7,16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지금 10,000원 매수가시면 12월에 좀 급등을 했을 때 가격대이기는 한데 이때가 아마 긴축 완화 기대감 그리고 동부건설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 7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워낙에 급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 찾아온 상황이거든요. 좀 많이 답답하시고 억울도 하실 것 같아요. 동부건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건설사들의 지금 현재 업황을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 최근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갖춰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갇혀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국내 수주권들보다는 해외 수주권들을 좀 많이 늘려가는 기업들, 그러면서 이제 이 해외 수주권들을 좀 따내올 수 있는 체력들이 있는 큰 건설사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조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내 비중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지금 이제 동부건설이 작년에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죠. 뭐냐라고 했을 때, 동부건설이 이제 레고랜드 조성 사업에 이제 좀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수금이 한 130억 정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동부건설이 보통 한 해 영업이익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130억이 미수금이 생긴다 이러면 상당히 좀 큰 타격이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부건설 말씀 주셨던 대로 12월 달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7조 9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보유했다. 그러면서 7년치 일감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수주권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한 번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점차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동부건설이 또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이 건설사 업황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원자재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적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떨 것이냐? 저는 국내 비중을 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적어도 하반기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건설 업황이 어느 정도 살아나려면 어찌됐든 부동산 업황도 같이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부동산 업황은 사실 올해 내내 힘들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 정도 됐을 때 그나마 조금 이제 반등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건설사들도 그때 돼서야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동부건설은 이제 이 국내의 부동산, 이 건설 업황 외에 다른 걸 기대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혹은 이제 양해라든지 건설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동부건설은 관련된 이슈에도 주목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면서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 12월 달의 상승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수주 잔고 많이 쌓여 있다 하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차익 실현 저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남은 물량들을 또 최근에 윗꼬리 그리는 한 차례 파동이 나오게 되면서 또 정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부건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건설 업황이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 있고 분위기 자체도 이번 양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또 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부건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상당히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저는 최대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수익을 노리시면서 동부건설은 그 수익 본만큼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동부건설이 올라오려면 이러한 이제 특이한 이슈라든지 혹은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 정도 가면서 동부건설이 실적 회복되는 흐름 자체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부건설이 실적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건설사 쪽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도 사실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업황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건설사들은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에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었고 올해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부분이 얼마나 조금 이 시장에서 주목을 해줄 것인가 저는 살짝의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때문에 일단 동부건설은 웬만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보고 그 수익 본 만큼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 일단 혹시나 이 대응 구간을 조금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점 구간을 조금 이제 넓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약 한 8,000원 정도 구간까지 박스권을 설정을 해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 주어야지 동부건설이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6,500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 구간을 지켜주는 한 그래도 8,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줄 것으로 생각은 되고 그러면서 한 하반기에서 이제 올해 넘어가는 시점 정도는 되어야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가의 반등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느니 그냥 다른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는 쪽이 조금 더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을 좀 대응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6,5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힘 모아가는 구간 확인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 구간을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구간을 크게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안 좋았던 것들이 지금 그래도 다 하나 둘씩 해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 이 구간을 크게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당장에 뛰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 또한 약간은 부재하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 동부건설은 저는 최적의 전략은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쪽, 그 다음에 대응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밴드권 구간 내에서 힘 모아가는 모습 확인했다가 반등 구간에 정리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라든지 수주에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잡고 이 동부건설을 보유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부동산 업황도 워낙에 불확실하고 어둡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동부건설과 관련해서는 비중을 또 서서히 줄여가면서 매도하시는 전략을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